지금 이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 순열 N 퍼뮤테이션 R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N 컨비네이션 R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순열의 7가지 문제 형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냥 순열 N개 중에 R개를 배열하는 거.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해봐라.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말 그대로 내용 중에 말 그대로 5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을 배열해도 되지만 어때? 한 방에 쓸 수 있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뭐랍니까? 중복해서 뽑아도 된대. 앞에서 뽑았던 숫자를, 앞에서 뽑았던 무엇인가를 또 뽑아도 된답니다. 중복 순열에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식보다 원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 볼까, 여러분? 확인해 볼게. 중복 조합의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중복 순열의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N개 중 R개를 중복 허락하여 순서 있게 뽑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하면 공식은 N 파이 R이고 N의 R제곱이라고 써요. 얼마나 쉽습니까?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냅니다. 열 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나누어 내는 방법의 수. 일단 여러분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편지 10개는 구분이 됩니까? 편지 10개는 구분이 됩니다. 우체통 3개도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편지 1번이 우체통 1번에 간 것과 편지 2번이 우체통 1번에 간 거는 다른 경우로 세겠다는 거지. 일단 순서가 있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중복 순열인 거 알겠습니까? 누가 중복이 되니? 누가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 편지를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체통이 A, B, C가 있고 편지가 1번, 2번, 3번, 10번까지 있는 상황에서 얘는 안 되는 상황이지? 편지 하나가 우체통 3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반면에 이건 어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럼 답이, 여러분 답이 3의 10제곱이겠습니까? 10의 3제곱이겠습니까? 분명히 중복 허락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고 순서 있다라는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중복 순열인 건 알겠단 말이야. 그렇다면 중복 순열의 공식은 n파이 r이었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쓰고 기호는 이렇게 쓰고 해법은 n의 r제곱이라면서 r이 너무 크니? r은 지수예요. n의 r제곱입니다. r을 조금만 줄일까?
그러면 R제곱.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처럼 10개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나눠 놓으라는 3의 10제곱이냐? 10의 3제곱이냐? 자, 어때? 손을 들어보자. 손을 들어보자. 이쪽이 왼쪽이네. 왼쪽. 이쪽이 오른쪽. 손을 들어볼래? 하나, 둘, 셋. 봐. 야, 참 신기해요.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정답률은 5대5. 즉, 찍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지. 찍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정답은 3의 10제곱이에요. 알겠지? 왼손이 답이었어. 오른손도 2명, 왼손도 2명. 참 신기해. 아무리 배워도, 몇 번씩 배워도 꼭 단체 수업을 해보면 절반 정도밖에 못 맞는단 말이야. 여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녀석이 N과 R 중에 어느 녀석이 중복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얘가 중복이 가능한 녀석이야. 중복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외웁시다. 알겠지? R은 중복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중복이 가능한 녀석이 우체통이었습니까? 편지였습니까? 보시다시피 어때? 우체통이었지. 맞지? 우체통을 중복 허락해서 맞습니까? 10번 뽑는 겁니다. 즉 내용상으로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3 파이 10이라는 거야. 알겠지? 3 파이 10 됐지?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앞에 뽑으려고 하는 대상이 뽑는 숫자보다 얼마든지 작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맨 처음 한 얘기가 뭐야? 중복 순열을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공식보다 원리가 중요하다. 즉 여러분 이 공식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다면 오히려 원리가 편해요. 이 공식이 좀 혼란스럽거든. 본래 여러분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면서 얘는 맞다면서 봅시다.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 3가지. 2도 마찬가지입니까? 앞에서 선택한 녀석이 누굴 선택했든 구애받지 않고 마찬가지 3개를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맞지? 답은 3의 10제곱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오히려 공식이 독이 되는 케이스야. 그런데 여러분 중복 순열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은 또 중복 조합도 배울 거 아니야? 중복 조합도 원리로 물론 풀 수 있지만 공식을 위해서 푸는 게 좋아. 근데 이 풀이가 도움이 돼요. 중복 조합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앞에 올 것이냐? 항상 앞에 오는 녀석은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면 중복 조합도 쉽게 연관시켜서 외울 수가 있어요. 됐지? 지워도 되겠지? 세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볼게. 세 번째, 과거에는 중복이 있는 순열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중복이란 말이 중복 순열과 혼동되잖아.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고 시작할게. 알겠지? 예를 들고 시작합니다. A, B, C 이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어때? 중복이 있습니까? 중복이 있지. A. 하지만 중복순열과는 다르지? 중복순열은 A나 B나 C나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어떤 최대값이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때?
A는 2번 중복할 수 있지만 B는 중복할 수가 없고 C도 중복할 수가 없어요. 중복순열하고는 달라, 그지? A는 딱 2번. B는 중복 없어, C는 없어. 중복순열과는 다른 겁니다. 얘를 배열해보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앞에 배웠던 내용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법을 도출하는지 한번 잘 봐. 첫 번째, 순서를 줍니다. 누구한테? A1, A2에 A에 A1, A2라고 순서를 줘. 이런 문제 굉장히 쉽지 않니? 이거 배열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배열. 그냥 순열이네.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4 팩토리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A1, A2, BC와 A2, A1, BC. 또 A1, B, A2, C라든가 A2, B, A1, C를 모두 센 거야. 이상하지?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세 번째, 순서를 줬지? 얘를 제거할 거야. 순서를 준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순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엔 뭐 하겠다? 순서 제거 또는 중복 제거. 저기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랑 공부할 때는, 책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순서 제거나 중복 제거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넓게 확장을 해서 쓸 거란 말이야. 어떻게 순서 제거했지? 이 녀석이 사실은 그냥 A, B, C 아닙니까? 이 녀석이 그냥 A, B, A, C 아닙니까? 즉 A1, A2끼리 자기들끼리 순서 바꾼 거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두 개를 한 개로 보겠대. 그러면 아까 나열한 4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돼? 2 또는 2 팩토리얼. 왜 선생님이 2 팩토리얼이라고 씁니까? 두 개가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꾼 가지수라고 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맞잖아. 맨 처음에 순서 줘서 배열한 다음에 A끼리 자리 바꾼 걸 무시해버리면 A는 순서가 없는 녀석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했지? 따라서 얘를 공식화하니까 알겠다. A 얘가 P개, 얘가 Q개, 얘가 R개. 합이 얼마? N개라고 치면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순서가 모두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 맞지? 그런데 저 P가, A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꾼 건 무시하겠다는 거지. B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꾼 건 무시하겠다. C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꾼 거 무시하겠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중복 제거 또는 순서 제거. 이미 어디서 배웠더라? 이미 우리는 순열의 공식으로 조합의 공식을 유도하던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해가? 기령 이해? 이건 이해됐니? 똑같아.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러면 이런 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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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맨 처음엔 서로 다른 문자인 것처럼 6 팩토리얼 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안에는 A1, A2, A3, A1, 3, 2, 2, 1, 3, 2, 3, 1, A3, A1, A2, A3, A2, A1이라고 자기들끼리 막 자리를 바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B, B, C, B, B, C, B, B, C, B, B,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6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꾼 거. 그 사실 여기서 B도 자리를 바꿀 수 있지. B1, B2. 맞니?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오니? 여기 하나마다 2개, 하나마다 2개, 하나마다 2개. 얘가 자리를 바꾸면서 만든 게 3팩토리얼 개. 얘가 자리를 바꾸면서 만든 게 2팩토리얼 개.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만큼이 사실은 그냥 뭐야? 얘네들 다 아까 B1, B2 쓴 거 다 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A, B, B, C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즉 요런 녀석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만든 녀석이 사실은 하나 A, B, B, C다. 왜? 원래 없던 순서를 부여했고 그 순서를 무시한 거니까. 걔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만든 녀석은 사실은 한 개였다 이 말이야. 왜? 얘를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는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지? 통틀어 몇 개? N개 있다는 얘기였어. 그지?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마치 N개의 문자가 모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배열하고 A끼리 자리 바꾸고 B끼리 자리 바꾸고 C끼리 자리 바꾼 녀석을 무시하겠다라는 얘기로 바꿔 쓴 겁니다. 이해했지?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길찾기 문제야. 길찾기 문제. 최단거리 문제.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찾기 문제를 격자점마다 가지수를 셌던 거 기억나지?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가지수를 구해봐라. 경우에서는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온다라는 합사건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와 같이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지? 지금은 훨씬 세련되게 뭘 발견했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가로로 몇 번을 가야 돼? 가로로 4번, 세로로 무조건 3번을 가야 돼. 맞지? 그리고 이걸 섞는 거지. 쉽게 말하면 가가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섞는 거 아니야. 이 세 개를 위치를 달리가면서 섞어보면 새로운 길이 나오겠지. 답은 뭐겠니? 답은 예상한 대로 7팩토리얼에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 길은 어떤 길이야 여러분? 이 길 뭡니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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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녀석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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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배열한 거야. 이해했지? 그럼 얘는 어떠니? 얘? 이번에 배열 한번 해볼게. 하나 아무거나 세 가 맞습니까? 내 가 4개와 세 3개를 배워서 가가 세세 가세가. 얘는 누군지 찾아볼까? 가가 세세 가세 가. 이해했지?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쉬워지니까 문제가 맨 처음에 경우에서는 이 문제가 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배우고 나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봐보십시오. 바꿔먹기 문제를 워낙 쉽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냥 안 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를 지우고 대각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야 돼.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야. 1번 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가지수 몇 가지인지 알겠어? 승호 몇 가지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가지수 길찾기 경로에서 아까 그거에서 지름길이 생긴 거지. 가로 대각선 길이 생긴 거지. 아까 거에다가 아까 거에서 6을 뺀다. 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어디 한번 해볼까?
일단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안 맞네. 안 되는데? 오늘은 몇 가지야? 야. 은우야? 은우야. 큰 목소리로 네 이름을 불러달라고. 몇 가지냐니까? 훨씬 작지? 민수 몇 가지? 어? 색을 빼, 뭔 소리야? 기령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야? 여러분 잘 들어봐. 최단거리 문제는 지름길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 지름길을 선택해야 돼. 뭐가 있어? 지름길이 있습니다. 잠깐만. 컷. 아니. 글자가 너무 흐린 것 같은데? 자, 지름길이 있을 경우 다시. 지름길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지름길이 있을 때는 최단거리 문제에서는 반드시 지름길을 통해서만 가야 돼. 맞지? 고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름길 입구까지 가야 되고 여기를 P라고 쓸게. 그리고 반드시 지름길 끝에 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B까지 가면 되겠지? A에서 P로 가는 방법 한 가지, P에서 Q 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Q에서 B를 가는 게 두 가지. 맞지? 모두 곱하는 거 알지? 그래서 어떻게 지름길이 있어서 A에서 P까지, 그리고 Q까지, B까지 한 가지, 두 가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답은 두 가지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됐지? 이 길의 이름을 붙일게. L이라고 부를게. L.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L을 지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로수를 한번 그려볼래? 이번에는 얼마야? 됐습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고개 들어봐라. L을 지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L을 없애볼까? L이 없어요. 자, 지금 한 얘기 잘 들어라. 항상 여러분, 진행 방향의 대각선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대각선을 그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봐. A가 B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각선을 지나가야 돼. 저기 있는 대각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A에서 B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굳이 대각선이 필요합니까? 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어도 어차피 여기 중에 하나 지나야지만 A가 B로 갈 수 있잖아요. 꼭 대각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점을 지난 녀석이 이 점을 지날 수도 있고 이 점을 지난 녀석이 이 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즉 뭐가 생겨? 교집합이 생겨요. 그런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대각선을 긋고 각 점의 통과점, 원래 얘가 있었다면 놈을 봐라. 이 점을 뭐 R1, R2, R3, R4라고 합시다. A는 B에 가기 위해서는 네 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맞지? 그리고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이거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대각으로 선을 그으면 이 점을 지난 녀석은 절대 얘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거나 후퇴해야 돼. 이 점을 지난 녀석이 얘 지나려면 후퇴해야 됩니다. 얘가 얘를 지나려면 내려와야 돼. 얘가 얘를 지나려면 마찬가지겠지? 후퇴해야 되고 얘가 얘를 지나려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될 수가 없겠지?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원래 여기에 선이 있었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였겠지, 그지? 네 점 중에 하나를 지나서 갔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중에 여러분 지금은 이 길만 못 지나는 거야. 이 점만. 나머지 점들 다 지날 수 있어요. 점을 지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없어진 선에 대해서 미련을 간단 말이야. 이 없어진 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 진행 방향의 대각선에 선을 그어 그 점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하니? 이런 거. 좀 어려운 말인가? 아무튼 몰라. 이게 경계점? 맞지? 이런 과정들을 점들을 찾고 그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이 점만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R3라고 불러볼게요. 알겠지? R3. R1, R2, R3, R4.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찾았고 아까 찾았네? 아까 찾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가로 4개, 세로 3개였으니까 7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했지? 그 중에 누굴 빼겠니? 바로 A에서 R3를 가서 R3에서 B 가는 경로를 빼면 되잖아. A에서 R3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3팩에 2팩 맞지? R3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야? 4팩에 2팩 2팩토리얼 이해할 수 있겠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자, 두 문제를 풀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 문제가 일단 뭐다? 길찾기 문제다. 그것도 최단 거리 길찾기 문제다.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지름길을 한번 만들었다가 맞지? 그리고 한 번은 그 지름길을 없애버린 거야. 알지? 도로를 만들어주고 도로 중간에 끊는 선을 준다는 거지. 지름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름길을 지나가야 된다. 이해가지? 최단 거리니까요. 길이 누락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길이 사라져버렸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풀자. 알겠지? 있다고 생각하고 풀자. 특히나 여러분 A에서 B로 가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대각으로 선을 그으면 이 점들은 특징이 뭡니까? P를 지나야 되고 또한 중복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R1을 지나가는 사건과 R2를 지나가는 사건과 R3를 지나는 사건, R4를 지나는 사건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사건이 나오고. 됐지? 또 뭐야? 합사건을 구할 때는 반드시 교집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다. 즉 뭐야? 그냥 네 개 사건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니?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특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길찾기 문제가 더 발전한다면 어떻게 발전할까? 뭐 엄청나게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 줘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길이 이렇게 쭉 있어. 여기는 학교, 여기는 집, 여기는 병원. A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알겠지? 특징은 뭡니까? 최단 거리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가다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가던 길을 돌려서 병원으로 가야 되겠지. 단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차로에서만, 이 교차로에서만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갑니까? 학교를 나서자마자 전화를 받고 집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막 집에까지 갔어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으로 오는 건 한 가지네, 그지? 최단거리 직선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근데 엄마가 병원에 있대. 이해했습니까? 이런 가질 수도 있겠고. 어떻게 풀 것이냐?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힌트를 주자면 만약에 아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화 받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화 받겠지? 그럼 어때?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병원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가는 게 싫단 말이야. 어떻게? 대칭 이동해. 병원 다시를 만듭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2선까지 올라오겠지? 이렇게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다시 병원으로 가겠지? 그 가는 방법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이런 건 어떠니? 블록을 쌓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4개의 블록 됐습니까? A를 출발한 케미가 B까지 최단 거리의 경로를 선택해서 가는데 어디만 움직일 수 있어? 블럭과 블럭의 틈 사이만 지나가는데 물론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블럭과 블럭 틈 사이를 지나가다니는데 됐습니까? 최단 거리 구해봐라. 어떻게 풀겠니?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여기는 높이, 높이. 얘를 배열하는 거 아니야? 가로, 가로, 가가, 세세, 높높을 배열하면 가가, 세세, 높높. 됐습니까? 가세, 가세, 높높이면 안 보이지만 바닥에서 가세, 가세, 높높. 여러분 입체의 눈으로 보십시오. 알겠지? 이해했어? 커지수는요? 6팩에 가로끼리 2팩, 세로끼리 2팩, 높이끼리 2팩 하면 되겠네. 얼마든지 2차원의 길찾기 문제를 3차원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네 번째 원순열. 원순열은 뭐가 문제가 되겠니? 원탁 둥그렇게 원탁 위에다가 사람들 앉힐 거란 말이야. 그냥 순열하고 뭐가 달라? 전제가 있지? 원순열의 특징이 뭡니까? 돌려서 원탁을 돌려서 같은 위치, 같은 그림이 되면 가지수를 몇 가지 세? 한 가지로 세겠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이러한 완벽한 원형이 있고 얘를 정확히 90도씩 나눠서 여기다가 색깔 4가지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을 칠하겠대. 1, 2, 3, 4를 칠하겠대. 여러분 1, 2, 3, 4 칠한 것과 1, 2, 3, 4 칠한 것과 1, 2, 3, 4 1, 2, 3, 4 칠한 것은 같겠지? 맞지? 1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2, 3, 4를 차례대로 칠했단 말이야. 왜 같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요. 자,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자, 해법으로 제시하는 건 2가지를 제시할 거야. 하나는 기준 잡기라고 부를 거고. 오, 수업 졸린가 보다, 그지? 다 하품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자, 기준 잡기 하나. 두 번째는 중복 제거. 물론 선생님은 중복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야.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이쪽이야. 훨씬 더 수학적인 것 같아. 여튼 중복 제거를 배우는 쪽이, 이해하는 쪽이 여러 가지로 유리해. 자, 먼저 한번 해보자. 기준 잡기는 뭡니까? 아까 여기 4가지 색깔을 칠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봐. 색깔이 1번, 2번, 3번, 4번 색깔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를?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녀석을 일단 기준으로 칠할 거야. 알겠지? 지금은 아무 색깔도 없기 때문에, 맞지? 어디가 어딘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겠지? 얘를 칠할 거야. 여러분 잘 들어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야,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골라서 칠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네 가지, 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무조건 처음 나오는 녀석. 됐니? 그러면 1이 처음 나올 수도 있고 2가 처음 나올 이렇게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네 손에 잡히는 첫 번째 것. 아무거나. 됐지?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방법은 1이야.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생님 1을 잡을 수 있고 3을 잡아.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뽑아서 얘를 여기다 칠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맨 앞에 있는 녀석을 뽑는 방법에서 몇 가지? 한 가지야. 그지? 맨 앞에 있는 녀석이라는 게 맨 첫 번째 녀석이라는 게 여러 개일 수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기령이 얘를 이 빈 아무것도 없는 이 원판에다가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 한 가지. 보통 아이들 네 가지라고 하는데 참 기령이는 어떻게 알았어? 보통 아이들이 네 가지요.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말했잖아. 원순열은 얘네들 네 가지가 구분이 안 돼? 안 돼. 따라서 보십시오. 한 가지 곱하기 내가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텐데 빼기 1은 왜 했었어요, 선생님? 한 명 기준 세울 거니까. 얘는 뭐니? 얘는 기준을 잡는 수입니다. 기준 수. 지금은 기준을 잡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더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1번 색깔이 칠해지고 나면 얘를 아무리 빙글빙글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1번에 시계 방향 첫 번째 자리 구할 수 없어? 당연히 찾죠. 아무리 빙글빙글 돌려도 1번에 시계 방향 첫 번째, 1번으로부터 시계 방향 두 번째, 1번으로부터 시계 방향 세 번째. 이해 갑니까? 그럼 이 세 녀석은 구분이 안 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일반적인 순열처럼 풀면 되겠네. 맞지?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3팩토리얼. 그거 쓴 겁니다. 알겠지? n개 중에 한 녀석을 n개에 대한 원순열입니다. 알겠지? n개 중에 한 녀석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 기준으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순열처럼 배열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답을 찾아요. 10개를 원 주변에 동일 간격으로 배치해봐라. 9팩토리얼. 얼마나 간단하니, 그지?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복 제거 얘기할 거야. 잘 들어봐. 책에서는 이런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굳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굉장히 잘 들어야 돼. 이거 하나 잘 배워도 일단 난 잘 배웠다. 체계수학에서 체계수학에 향기가 난다 라고 봐요. 우리의 해법이니까. 실제로 몇 년도, 한 3년 전인가? 고2, 고3? 6월달 모의고사쯤에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이 아주 쉽게 2초 만에 풀었단 말이지. 2초 만에. 중복제 간다는 건 뭐냐? 봐. 이 원판이 돌지 않는다고 생각해.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위쪽이 오른쪽, 상우, 상좌, 하우, 하좌가 모두 구분된다고 보잔 말이야.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잔 말이지. 그지? 그럼 몇 개겠어? n개를 칠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밖으로 나오겠지. 근데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중복이 되잖아. 자, 그럼 봐. 내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의 원판을 찾습니다. 내가 1, 2, 3, 4 이렇게 칠했어. 이 원판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알겠지? 중복이 되는 녀석이 몇 가지 찾아볼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찾아볼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얘를 90도만큼 돌려서 1, 2, 3, 4 또다시 90도만큼 돌려서 1, 2, 3, 4 또 한 번 1, 2, 3, 4 또 한 번 돌리면 얘가 되는 거지.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왜 n팩토리얼이라고 났습니까? 얘네들이 다 구분된다고 보단 말이야. 전혀 회전하지 않는다. 여기다 딱 못을 박았어. 됐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왜요? 오른쪽 위쪽이니까. 얘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해했습니까? 4팩토리얼 쓴 거야. 근데 실제로는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회전하는 거지. 그래서 회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1, 2, 3, 4라는 원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가지가 네 가지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 네 가지는 몇 가지야? 이 네 가지는 실제로는 한 가지래. 그래서 뭐해? 얘를 뭐로 나누랍니까?
네 가지가 한 가지다. 아까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해봤지 않습니까? 순서가 없는데 지들끼리 순서를 만드는 녀석은 무시하겠다라는 거였잖아. 순서 제거, 중복 제거라는 거야. 지금은 4팩토리얼이 4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n개가 있었으니까 n개 만들 수 있겠지. 한 칸씩 움직이면서 내 말 이해했습니까? 뭐 나누겠어? n으로 나눌 거란 말이야. 답은 물론 똑같습니다. n-1팩토리얼. 지금 여러분 생각에 위에 게 쉽고 아래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얘가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뭐 편법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문제로 가볼게.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 원수는 그만하고 지워도 되겠지? 이번에는 물론 책에서 이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책상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상 순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해법은 기준 잡기와 해법을 미리 적어볼게. 알겠지 여러분? 여기에 기준수 무슨 의미입니까? 기준이 잡히고 나면 뭐와 같다? 일반적인 순열과 같다. 기준을 하나 잡고 나면 하나를 뽑아서 기준을 잡고 나면 맞지? 더 이상 빙글빙글 돈다? 안 돈다. 중복 제거는요. n개가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배열을 해. 그리고 뭘 나눠? 중복 횟수를 나눠. 원순열과 책상순열 중에 누가 더 일반적인 공식이야? 당연히 아래쪽이 더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녀석이 원순열이다 라고 봐도 괜찮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2개씩 있는 회의 테이블이야. 빙글빙글 돌려서 모양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한다. 됐지? 정확히 같은 모양이 알겠지? 120도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6명의 회의자를 앉히는 방법, 6명 회의하러 온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겠느냐? 만약에 1번 해법을 쓴다면, 기준 잡기를 쓴다면 6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뽑겠지?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앉혀서 기준을 만들 거란 말이야. 기준을 만들 거 알겠지? 기준이 몇 가지겠냐라고 물어볼 텐데, 민수 기준 몇 가지? 2가지. 왜 2가지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똑같습니다. 120도 돌리면. 하지만 여기와 여기는 구분이 분명히 돼요. 기령이 맞아? 아무리 돌려도 이쪽이 앉힌 건지 이쪽이 앉힌 건지 알겠지, 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 잡는 방법이 2가지. 기준이 잡히고 나면 그 기준으로부터 시계 방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5 팩토리얼이야. 이게 1번 해법 기준 잡기로 푼 겁니다. 중복 제거를 이용해서 풀면요. 6 팩토리얼로 시작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때? 120도 돌릴 때마다 같은 모양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1, 2, 3, 4, 5, 6을 접고 얘를 어때?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려면 120도씩 돌리겠지, 그지? 그래서 1, 2, 3, 4, 5, 6을 만들 테고 마지막에는 1, 2, 3, 4, 5, 6을 만들겠지? 돌리면 아까 맨 처음 녀석 나오잖아, 그지? 몇 가지? 3가지. 답은 정확히 같아요. 누가 더 쉽게 와닿느냐의 차이야. 여섯 번째.
이번에는 목걸이 순열입니다. 원순열에다가 약간 입체를 넣은 거야. 어떻게? 원순열은 이 판 위에서만 배열을 했는데 목걸이는 얘를 뒤집을 수 있대. 간단하지? 그래서 얘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목걸이 순열은 그냥 나누기 뭐? 원순열 또는 무슨 얘기야? 자, 원순열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 안 같아? 절대 안 같아, 그지? 회전해서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회전해서 같은 모양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거울처럼 대칭하면 목걸이라면 여러분 1이라는 장식품, 2라는 장식품, 3이라는 장식품, 4라는 장식품을 달아서 만든 목걸이와 1, 4, 3, 2를 달아서 만든 목걸이는 어때? 정확히 같네. 플립플랍 엎치락 뒤치락 해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 항상 중복되는 게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요. 좌우를 이렇게 회전한 거.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됐지? 그래서 항상 이만큼 나눕니다. 목걸이 순열은 원순열이나 책상 순열을 만든 다음에 2로 나눠요. 왜 선생님 책상 순열을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만약에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은 이런 모양의 장식품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어떤 뭐 복대? 조선시대 복대라고 해야 되니? 허리띠? 요대? 여기에는 장식품을 하나씩 받고 여기에는 장식품을 3개씩 박아. 16명이 앉는 겁니다. 알겠지? 16개의 장식구를 서로 다른 16개의 장식구를 박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앉힐 수 있는 책상 순열의 값과 맞지? 장식품을 박아서 만들 수 있는 허리띠의 가지수는 달라요. 리미티드. 한정판. 똑같은 건 없어. 단 하나씩만 있어. 내 말 이해하겠지? 역시나 나누기 이해하겠지? 답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16 팩토리얼 나누기 4 나누기 2 아마 이게 답일 거란 말이야. 무슨 해법을 쓰는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중복제거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지? 16개를 두루룩 그냥 배열한다. 16 팩토리얼. 그런데 사실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90도 돌릴 때마다 여러분 맞지? 그래서 4 2는 뭐예요? 목걸이라며 뒤집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보겠다. 물론 기준 잡기로 풀 수 있지. 기준 잡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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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르지만 얘는 얘랑 같네. 얘랑 얘랑 같아요.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 따라서 4 곱하기 그 다음 15 팩토리얼 맞니? 그 다음 역시나 목걸이니까 2 답은 똑같다는 거 알겠지? 순열의 마지막으로 주사위 순열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알겠지? 지워도 되겠니?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 알겠지? 마찬가지로 만든 겁니다. 입체에다가 똑같은 해법을 적용해보자. 얘도 역시나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준 잡기, 하나는 중복 제거. 자,
문제가 워낙 많아. 워낙 많은데 몇 가지만 보여줄게. 알겠지? 몇 가지만. 첫 번째, 정육면체에다가 흔히 말하는 주사위지, 그지? 주사위. 정육면체.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모두 칠하는 방법. 알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부터 6까지 써놓는 방법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근데 1부터 6까지 써놓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6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6을 써놓을 때나 3을 써놓을 때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색깔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오해가 없겠잖아, 그지? 정육면체의 6가지 색깔을 서로 다른 6가지를 모두 칠하는 방법. 내가 한 번은 기준 잡기로 접근해 볼게. 정육면체를 그립니다. 자, 6가지 색깔 중에 첫 번째 색깔을 칠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첫 번째 색깔 칠해버릴 거야, 그냥. 몇 가지야? 여기까지 한 가지야, 그지? 1 곱하기. 얘를 칠하자마자 몇 개의 면이 남습니까? 5개의 면이 남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붉은색 옆에 있는 4개의 면은, 맞지? 붉은색과 경계를 이웃하고 있는 4개의 면은 원순열이네, 그지? 원순열. 그런데 아래에 있는 녀석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자, 이 바닥면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야. 5개 색이 남았으니까 5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다. 됐지? 이제 몇 개 남았어? 옆면을 보니까 몇 가지 남았습니까? 4개 남았지? 이 4개의 옆면이, 이 옆면을 칠하는 방법이 원순열입니까? 아니면은 목걸이 순열입니까? 어느 쪽이니? 목걸이 아니야, 알겠지? 왜 안 됩니까? 위에 색깔과 아래 색깔이 칠해졌기 때문에 뒤집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원순열이야. 어떻게 되겠어? 4 빼기 1 팩토리얼 30까지. 엄청 유명해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주보는 면의 합이 6이 되도록 해봐라 하면 2가지. 주사위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알지? 숫자 배열이 1, 2로 시작해서 3이 오른쪽에 쓰이느냐, 왼쪽에 쓰이느냐. 그 다음은 고를 수가 없잖아. 맞지? 1 맞은편엔 6이 있어야 되고, 2 맞은편엔 5 있어야 되고, 3 맞은편엔 4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 1, 2, 7하고 3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주사위는 2가지고, 정육면체 6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은, 즉 숫자를 그냥 마구잡이로 6가지 숫자를 써놓는 방법은 30가지야. 알겠지? 하도 많이 봐서 아이들이 다 외운단 말이야. 이번엔 볼래, 여러분? 다른 해법을 써볼게. 여기 잘 봐야 돼. 아이들이 어렵다고 많이 해요. 어렵다고 많이 해. 이해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단 말이지. 육면체를 또 만듭니다. 얘가 전혀 회전하지 않는다고 봅시다. 즉, 상, 하, 좌, 우, 전, 후. 6개가 모두 구분된다고 보잔 말이야. 그러면 상에다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 하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이해가지? 당연히 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6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분모를 뭐로 나눴냔 말이야, 여러분. 기억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설명할 때 썼던 건데, 직육면체지만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알겠지? 내가 내 색깔을 칠했어요. 다 칠해버렸어. 이미 맨 이쪽에는 1번 색깔 칠했고, 앞면에는 2번 색깔을 칠했고, 여기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을 다 칠한 상태야. 됐습니까? 이 주사위 몇 개? 하나에 하나, 그지? 색깔 칠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윗면에 1이 보이면서 내가 앞면에 2가 보이는 건 하나라고 생각하겠지? 3이 보이면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겠지?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얘는 넓고 얘는 적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4, 5. 지금 벌써 내가 몇 가지 보여줬어?
네 가지 보여줬어, 네 가지. 그지? 그 사실은 하나의 주사위야. 색깔을 회전시키면서 다르게 보여준 거야. 맨 윗면에 1을 칠하고 옆면을 돌려가면서.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윗면에 누가 올 수 있어? 2가 올 수도 있잖아요. 2도 마찬가지로 4번 돌겠지? 3도 마찬가지 위로 올라와서 4번 돌겠지? 4도. 그럴 때마다 이 6팩토리얼은 다른 모양의 주사위를 봤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사실은 한 개의 주사위를 내가 돌려가면서 만든 건데. 왜? 얘는 안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까 원순열과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됐어? 봐. 몇 개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어? 윗면을 바꾸는 방법이 6가지요. 맞지? 윗면 바꿀 때마다 앞면 바꿔서 돌리는 방법이 4가지였지? 그러다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5 곱하기 3 팩토리얼. 6 사라지고 4가 사라지니까 답은 역시나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기준 잡기가 편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알겠지? 익숙해지면 중복 제거는 위에 거보다 훨씬 빨라요. 몇 개만 더 보여주고 여기는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팔면체. 그럼 참 못 그린다, 그지?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좀 더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한 번만 더 그릴게, 알겠지?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그릴게. 자, 마음의 눈으로 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 면이 8개가 있어. 그지? 모두 정삼각형이야. 정팔면체에 8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 내가 중복 제거로 풀어볼게. 아니, 그럼 이 문제가 중복 제거하는 해법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지? 그렇지 않아. 바로 풀어볼게. 중복 제거로 풀면 일단 봐. 8팩토리얼. 잘 들어. 8팩토리얼. 됐니? 그 다음에 봐. 이 꼭지점을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꼭지점을 바꾸는 방법. 응? 2가지가 아니야. 2가지라고 하는 사람은 봐. 잘 들어봐. 2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얘가 위아래로 뾰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사실 약간은 둥그스름해요, 여러분.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몇 가지야? 그래서 또 8가지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팔면체를 꼭지점이 8개인 걸로 오해하는 거야. 꼭지점 몇 개입니까? 6개예요, 6개. 꼭지점이 이놈이 맨 위에 올라올 수 있겠지? 이 녀석이 맨 위에 올라올 수 있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앞면을 바꿀 수 있겠지? 4가지. 이게 답이야. 그런데 얘를 이번에는 기준 잡기로 풀어볼게. 알겠지? 기준 잡기. 잘 봐야 됩니다. 1번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1번 색깔. 여기 칠할게. 기준이 잡혔어. 그지? 기준 1. 보면은 몇 개의 면이 남았냐면 6개의 면이 남았어요. 6개의 면. 7개의 면. 근데 그 중에 봐봐. 7개의 면 중에 3개의 삼각형. 3개의 삼각형은 얘랑 꼭지점을 같이 갖고 있네. 한 변을 공유하고 있네. 이렇게. 이 삼각형과 내가 일부러 안쪽에다 그릴게.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보이니?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얘를 때리면 어떤 모양인지 알아? 정삼각형에 이런 상황이야.
얘를 접어가지고 여기다 딱 맞춘 겁니다. 됐지? 그리고 보니까 어때? 건너편에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 있네. 그지? 여기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아, 선이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있는 녀석. 이걸 색을 칠해버릴게. 왜? 주사위 문제 풀어봤잖니, 여러분. 그지? 정확히 뭐랑? 빨간색에 마주보는 녀석이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 색깔이? 7가지죠. 왜?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 옆에 있는 6면은 3개밖에 구분이 안 되지만 얘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옆면에 몇 개가 있냐면 옆면에 6개의 면이 있어요. 그지? 근데 이 6개의 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분명히 빨간색과 노란색은 구분이 돼. 이해됩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별이 되어 있는 거거든. 맞잖아. 얘가 얘를 좀 더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거 어떠냐 여러분. 내가 일부러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대. 됐습니까? 이런 책상에다가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앉히는 방법과 같은 겁니다. 정말 이해하겠어? 앞에서 배운 걸 자꾸 써먹고 싶어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지? 노란색 삼각형을 먼저 칠할래? 6가지 남은 색깔 중에서 노란색을 먼저 칠할래? 붉은색을 먼저 칠할래?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앞에서 배운 거 써먹잔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책상 순열로 6명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야? 중복제곱을 하면 6팩토리얼 나누기 3일 것이고 기준잡기로 하면 기준이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5팩토리얼이겠지? 결론은 똑같잖아. 2가지 곱하기 5팩토리얼이냐. 답이 그럼 1차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 2, 8 사라지지? 3으로 나누니까 6 사라지지? 2만 남지? 똑같은 결론 나오네? 여기서 2 곱하기 5팩토리얼 7. 답 같다는 거 알겠지? 어느 게 쉬운지는 개인차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람에 따라 중복제곱 해법이 쉬웠다? 아니다, 나는 기준 잡는 게 쉽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국연합에서 나왔던 문제는 뭐였냔 말이야. 실제로 전국연합에서 나왔던 내용은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 지우고 보여볼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알겠지? 당장 만들 수도 있고 당장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여볼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삼각형 등변사다리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림 좀 이상하지만 옆에 있는 사각형은 모두 등변사다리꼴 뚜껑은요 정삼각형 이해했지? 당연히 아래쪽은 위랑 같은 모양이고 나는 얘를 흔히 샌드위치 박스 문제라고 얘한테 입력을 시키는데 맥도날드에서 파는 무슨 샌드위치 포장 같이 생기지 않았니? 여기다가 몇 개? 몇 면체야 여러분? 8면체입니다. 아래와 같이 생긴 8면체에 서로 다른 8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 나는 뭐 이렇게 샌드위치 박스를 한장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메뉴마다 다르게 해서. 메뉴 종류는 몇 가지겠느냐? 자, 그림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근데? 몰라. 마음의 눈으로 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우리 학생이 2초 만에 풀었다 그랬지? 2초 만에. 그 친구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8팩 맞지? 뚜껑을 바꾸는 방법 2가지. 뚜껑 바꿀 때마다 옆면을 바꾸는 방법 3가지. 그래서 2초 만에 풀었대.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었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더래. 그러겠지. 이 과정을, 중간 과정을 안 보고 이만 보면 이상해 보이잖아. 무슨 저런 날림의 풀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한번 뭐로도 풀어보고, 중복적으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기준잡기로도 풀어보고. 기준잡기로 푸는 방법은 처음 칠하는 색깔, 처음 여러분이 칠하려고 한 색깔, 1번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겠네. 왜 두 가지입니까? 삼각형에 칠할래? 사다리꼴에 칠할래? 맞잖아. 그지? 거기서 시작하겠지?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삼각형에 칠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바닥에 칠할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되겠지? 그리고 옆면을 칠하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사다리꼴에 칠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완벽하게 구분이 돼버려. 사다리꼴에 칠하는 순간 위아래가 구분되고 사다리꼴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구분이 됩니다. 이해하겠어? 7팩토리얼이야. 아무튼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봐. 됐니?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순열과 조합과 중복조합과 이행정리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할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순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정도면 아주 많이 배운 거야. 거의 이 선에서 풀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응용하고 확장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